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멈추지 말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스쳐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 쌓이고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모르게 선을 넘어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 선영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늦은 저녁 의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남편의 부재가 남긴 공허 속에서 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옆자리를 바라보는 습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은 텅 비어 있었고 베개 위에는 아무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탐스러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풍만한 가슴과 곱게 가꾼 긴 머리칼, 고운 피부는 세월이 조금은 흔적을 남겼으나 여전히 매혹적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 밥을 짓다가 결국은 남은 밥을 냉장고에 넣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가끔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보던 드라마가 재방송으로 흘러나올 때면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올라 결국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는 낡은 소파에도 남편의 채취가 스며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요. 도서관에서의 일상만이 잠시 그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는 동안은 마음이 분주해져 그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특히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선영의 가슴은 저릿하게 시려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풍만한 몸매와 탐스러운 외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외로움 속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오후 딸 민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허리 또 아프다고 하셨죠? 민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낡은 매트리스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로 아프지 않다. 하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이제는 제대로 된 침대랑 붙박이장을 드려야 해요. 민지의 눈에는 엄마를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이미 가구점에 연락해 두었고 다음 주 기사님 방문까지 예약을 맞춰 두었지요. 엄마 아빠가 쓰시던 거라서 못 바꾸겠다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요. 아빠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분이 남긴 물건들이라 손떼기가 쉽지 않구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련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혼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꿔야 해요. 새로운 공간이 엄마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해줄 거예요. 선영은 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는 게 조금은 불편하네.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 기사님들 다 친절하고 깔끔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불편하실 일 없을 거예요. 선영은 딸의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의 공간이 바뀌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예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만남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속된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괜히 빨라지는 걸 느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조립 기사 우철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눈빛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훑어보았습니다. 우철은 단단한 어깨와 묵직한 몸매를 가진 사내였고 오랜 세월 몸으로 일하며 다져진 건강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영 스스로도 50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긴 웨이브 머리에 풍만한 가슴과 매혹적인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고스럽게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날씨도 맑고 일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우철은 방 안을 둘러보며 설치 위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가구를 옮길 때도 바닥에 흠집이 날까 조심스럽게 보호제를 깔았고 무거운 매트리스를 들 때조차 한쪽 끝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세심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높이는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나사 하나를 조일 때마다, 문짝을 달 때마다 그는 꼭 선영의 눈을 바라보며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중과 배려에 선영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허리에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우철이 미소를 보이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선영의 시선은 그가 땀을 닦는 굵은 손등과 깊게 패인 미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스며들었지요. 설치가 모두 끝난 뒤 우철은 공손히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선영의 집안은 이전과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가구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의 온기와 숨결이 집 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철이 떠난 뒤 집안은 한층 밝아진 듯 보였습니다. 새하얀 붙박이장과 푹신한 새 침대가 들어오자 침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을 뒤흔든 건 가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메모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AS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우철. 정성스러운 글씨체와 함께 귓가에 맴도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선영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려다 다시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의 흔적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지요. 밤이 되어 새 침대에 몸을 누이자 허리가 한결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우철이 나사를 조일 때에 집중한 표정, 무거운 가구를 옮길 때 드러난 굵은 팔뚝, 그리고 그가
지을 때마다 번지는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이던데 가족은 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심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사실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드러나는 브이넥 블라우스와 여전히 탄력을 간직한 몸매. 나이를 먹어도 매혹적인 여자로 남아있는 자신을 오랜만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체온이 스친 듯 남아있는 방 안에서 외로움과 설렘이 교차하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떨림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붙박이장 문이 살짝 덜컥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휴대폰을 들어 우철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문짝이 조금 삐걱거려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문이 열리자 우철은 전과 다름없이 깔끔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 선영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해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불렀죠? 아닙니다. 이런 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우철은 능숙한 손길로 문짝을 조정했습니다. 몇 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선영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금방 끝났네요.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다시 문을 닫고 떠나버린다면 또다시 집안은 고요함에 잠길 테니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선영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우철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선영이 미리 준비해둔 다관과 찻잔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브이넥 블라우스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풍만한 가슴과 단아한 미모가 어울려 마치 오랜 세월을 품격 있게 살아온 여인의 고혹적인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쿠키도 구워봤어요. 우철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정성 어린 대접은 참 오랜만입니다. 선영은 그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을 읽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묻지 않았을 이야기를 오늘은 용기 내어 꺼내고 싶었습니다. 우철 씨는 혼자 사세요? 선영의 물음에 우철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를 2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눈가가 뜨겁게 젖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조용히 흘러나온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군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책 정리하다가도 밥하다가도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매일같이 무너졌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디기 힘드니까요. 저도 그래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괜찮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정막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의 눈빛과 그녀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가슴속 깊은 외로움이 한 줄기 빛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조금은 나아지셨나요? 글쎄요, 상처가 옅어지긴 했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영 씨는요? 그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순간 선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가볍게 떨려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선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 한구석은 따뜻한 온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아닌 위로가 두 사람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과 우철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구 AS 확인이었지만 점점 일상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늘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어요. 어떤 책인가요? 저도 요즘 책 읽을 시간이 늘었거든요. 짧은 문자 하나가 선영의 하루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립스틱을 고르며 거울 속 얼굴이 다시 빛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우철은 집 근처에서 일이 있다며 선영에게 잠시 들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브이넥 원피스를 입고 기다렸습니다. 풍만한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매끈하게 내려오는 허벅지는 치마 끝에서 은근히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묶어 여성스러운 단아함과 성숙한 매력을 동시에 풍겼습니다. 이거 직접 구우신 건가요? 네, 쿠키예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냥 만들고 싶더라고요. 참 따뜻하시네요. 말끝이 흐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포개졌습니다. 공기마저 묘하게 달아오르며 설렘이 두 사람 사이에 퍼졌습니다. 우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선영의 손등을 감싸자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선영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우철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선영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술이 맞닿자 온몸에 전기가 스치듯 번져나갔습니다. 우철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올라오더니 치마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선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허벅지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치마가 천천히 밀려 올라가며 탐스러운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선영의 귓끝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풍만한 가슴 위로 그의 손길이 머물렀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그런데 너무. 선영의 속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향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절실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우철의 거친 숨소리, 선영의 떨리는 속삭임,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폭발하듯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꼈고 우철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리라 믿었던 어느 저녁, 현관에서 거친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문 열어.
나야, 노식이야. 낯익은 술 냄새 섞인 목소리. 선영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노식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술에 취해 선영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형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문 열어봐. 노식 씨, 늦었어요. 가세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노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쿵쿵 문이 울리며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형한테 신세 진 게 얼만데 이렇게 매정해? 선영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철의 체온을 느끼던 몸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복도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철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다가 소란을 듣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노식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죠. 우철은 눈빛 하나로 노식을 제압했습니다. 노식이 잠시 주춤거렸지만 다시 고함을 지르려던 순간 우철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더 계속하시면 제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 단호한 기세에 노식은 결국 욕설을 중얼거리며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문 안쪽에서 떨고 있던 선영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철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영은 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얼마 전까지 은밀하게 타올랐던 여인의 뜨거움은 눈물로 젖었지만 대신 그녀의 마음 깊숙이 우철에 대한 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단 아래로 노식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선영은 무릎이 풀리듯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철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영은 말도 잇지 못한 채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철의 품은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선영은 마치 오래된 어둠이 걷히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안정감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자주 그러던가요? 가끔 남편 친구였는데 술에 취하면 찾아와서 괴롭히곤 했어요. 무서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선영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선영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벅찬 일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혹시 또 오면 바로 연락하세요.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우철은 작은 명함을 꺼내 그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선영은 그 명함을 마치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번진 얼굴 위에 잊고 지내던 미소가 어슴풀에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철 씨가 있어서.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은 우철의 단단한 품,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그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라면 하는 믿음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우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고마움의 표시로 직접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상 가득한 음식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오붓하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선영 씨 손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식탁 위에서 마주한 눈빛은 예전보다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우철이 조심스럽게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우철은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고 입술이 맞닿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풍만한 가슴이 눌리며 떨렸고 그녀의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우철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철 씨, 짧은 속삭임이 흘러나오자 그 말은 곧 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올리며 치마 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허벅지를 따라 오르자 선영은 눈을 감고 몸을 맡겼습니다. 억눌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 그녀의 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정말. 우철의 거친 숨결이 귀에 닿자 선영은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침실로 향한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더 절실하고 솔직했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치마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풍만한 곡선을 드러낸 그녀의 몸 위로 우철의 손길과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탄성과 가쁜 호흡이 뒤섞이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껴안으며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듯했고 우철은 지켜주고 싶은 여인이자 함께 살아가고 싶은 동반자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선영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고 우철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이 완전히 이어지는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 민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남성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자 민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우철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철은 재빨리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설치 일을 도와드렸던 우철입니다. 하지만 민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엌으로 끌려간 선영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엄마 곁에 있잖아요. 선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침묵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영영 이해받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아, 엄마도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는 잠시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진심이신 것 같아요.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빠가 엄마를 보던 눈빛하고 닮았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인정해주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철은 민지 앞에서 정중히 인사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선영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 없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엄마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선영의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우철은 민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고 세 사람 사이에 새로운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 우철은 선영 집 근처로 이사해 왔습니다. 굳이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선영에게 우철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황혼의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아니지만 더 깊고 성숙한 애정이었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와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의 황혼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